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모두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1호 접종이다. 1호로 맞게 된다는 건 진짜 모르고 왔거든요. 안심도 되고 좋아요. 작년에 저희 종사자 중에 한 명이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방역 수칙을 저희가 철저히 지켰고 그 방역 수칙을 이제 제가 관리하면서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마침내 시작됐다는 소식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남지연 SBS 정책문화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지연 기자, 오늘 오전 9시에 시작이 됐는데 네. 전국에서 그 9시에 동시로 접종받은 사람이 그러면 17명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되게 여러 곳의 예. 보건소, 전국의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상당히 많으니까. 예. 서울의 보건소에서도 모든 곳에서 다 접종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 보건소에서 9시에 했지만 오후에 접종 시작하는 곳도 있고요. 또 일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몇 곳에서, 그러니까 전국의 몇 곳에서 1호 접종자가 나왔는지는 좀 집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보건소에서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보건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예. 요양병원에는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접종을 하고요. 아직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촉탁의가 백신을 가져가서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가져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시설이나 병원의 관계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맞기도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지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한 바이알당 10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딱 10의 배수, 뭐 예를 들어 뭐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백신이 남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뭐 64명이다 하면 그 4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와서 맞으시는 거죠. 백신 남는 그 폐기되는 양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마침내 첫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첫 접종이 이루어지는 모습 보면서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단 뭐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보건당국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지금 계획돼 있는 수급 분량이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해나가는 방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일단 접종을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방역당국에서. 네네.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됐다. 그런데 아까 영상 보니까 맞은 분들은 안심이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들 하고 계시네요. 일단 뭐 안전성 부분 또 효능도 그렇지만 일단 뭐 65세 이상의 그 비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였지 실제로 숫자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숫자로 봐서는 600명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수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능이나 안전성 뭐 효능은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만 안전성 부분도 크게 염려는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일간 옛날 그 임상시험 단계에서 문제가 됐던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다 이제 지금은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이런 부분까지 완전히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보다 더 안심을 하고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번에 접종을 위해서 시중에 나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7만 5천 명분이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맞습니까? 17만 5천 명이 아니고요. 35만 도즈 정도 뭐 나왔다 이런 건 아닙니까? 35만 도, 네, 제가 이미 숫자가 지금 많이 나와서 헷갈렸는데 일단 이번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앞으로 한 달 동안 맞는 분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28만 한 달 동안 28만 명.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양병원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이나 정신 요양시설 그런 곳의 종사자와
환자나 입소자겠죠. 그런 분들 전체 대상자 중에 93.7%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28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백신이 출하가 되고 또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이송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첫날 나온 그 이후에도 지금 안동에서 나오고 이천 물류센터를 거쳐서 보건소로 가고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새벽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한 달 동안 맞으시는 분들이 일단은 28만 9천 명쯤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진들이 또 맞게 되거든요. 그분들까지 하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35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하루에 접종이 가능한 인원수 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지금 접종받을 인원이 28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중단 없이 3월, 4월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백신이든 시중에 나와서 계속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접종하다가 물량이 끊기면 중단됐다가 다시 접종이 되는 건지. 지금 일단 그 맞으신 분들 2차 접종까지는 문제가 없게 돼 있지만 지금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확정된 거는 3월 말 4월 초에 들어오는 파이자 백신 50만 명분 외에는 50만 명분. 네네 상당히 뭐 3분기에 들어올 걸 조금 당기기는 했다지만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거 외에는 사실 추가 도입 물량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또 이게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들어와 있는 백신이라도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 또 맞아야 되는 분들 빠르게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오늘 첫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첫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접종을 받고 났더니 어떤 느낌입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들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맞으니까 좀 기분도 괜찮은 것 같고 안심도 되고 좋아요. 뉴스 보고 사실 많이 좀 안 맞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외국에서는 막 맞고 부작용으로 많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 같은 것도 막 들리고 그래서 아예 안 맞고 싶었는데 또 그거보다는 더 건강에 대해서 도움이 더 많이 되니까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그냥 일반 주사 맞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국내 첫 접종이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맞고 난 뒤에 아무런 통증이나 어지러움증도 없었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방접종은 이제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도 곧 종식이 될 것이다. 인플루엔자 독감 정도의 통증만 살짝 있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통증은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 맞을 때랑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인터뷰하신 분도 뉴스 보다 보니까 살짝 불안하고 안 맞고 싶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작용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65세 이상 고령층에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 아까 부작용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 말이죠. 네. 일단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그 대상자 그룹에서 효능 부분은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안전성 부분은 9%, 그러니까 전체 비율의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비율이 적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식약처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전성 부분엔 큰 문제가 없고 효능 부분이 논란이 조금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두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율 대상자 65세 이상의 대상자 중에서 비율이 적다라는 부분이고 다른 연령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효능이나 안전성 부분이 검증이 됐다 이렇게 식약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아래인 분들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특별하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그런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한 것이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아마 다음 달 말쯤에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임상시험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완 자료를 보고서 65세 이상도 대상자 그룹에 포함을 시킬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침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백신 접종 시작되면 늘 우리 기자들도 주목하고 신경 쓰고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이미 외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백신 주사를 맞고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다. 이분 봤더니 고령층이다. 또 백신 맞았더니 이런저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 거죠, 분명히. 그렇죠. 네. 이건 비단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맞았을 때, 그러니까 외부의 물질이 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 형태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서 이러한 부분이 자꾸 이슈화 되는 거고요.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는 이러한 일정 부분의 부작용이 있을 때는 보통 국민들께서 별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독감 백신이 상온에 잠깐 노출됐다고 해서 상당히 큰 뉴스, 오랜 기간 또 뉴스를 쓰지 않았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앞으로 방역당국도 그 부분 상당히 주목하고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있을 현장에서 나타날 뭐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사실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보류한 것도 사실상 그런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한 거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은 상황은 맞고요. 지금 오늘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이저 백신 이송 과정에서도 사실 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의식을 한 게 보이더라고요.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컨테이너 내릴 때 온도 체크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절대 내려놓지 않고 컨테이너 자체를 움직일 때도 반드시 그 어떤 대를 준비해놨다가 그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지난번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콜드 체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네. 사실 그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2도에서 8도씨만 유지돼도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질병청은 그때 우리가 콜드체인 유지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팠지만 좋은 미리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충실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콜드체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없길 바라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접종 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나 약간의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질병청도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인가, 그 백신에 대한 불신, 불안감 같은 게 더 커지지 않도록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많은 분들은 이제 일상 회복에 첫걸음을 뗐다 의미를 부여하지만 방역 당국은 오히려 더욱 긴장하는 상태로 들어가겠네요. 이럴 때. 그럼요. 일단은 11월에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도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에 독감 백신 콜드체인 문제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접종률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화이자 백신 수송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제주도로 갈 때 혹시 또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차량의 예. 온도가 원래 2도에서 8도가 예.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수송하는 과정에서 1.5도까지 떨어진 사실이 확인이 돼서요. 그걸 이제 관제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온도와 그 차량 위치를 전송을 받고 예.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관제 센터에서 봤더니 1.5도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일단 차량, 백신 다 다시 이천 물류센터로 불러들이고 다시 다른 차량과 다른 백신으로 보내서 한 5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백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백신 한 0.5도 정도 예. 벗어난 거고 얼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단 폐기는 안 한다까지 질병청이 확인을 했고요. 예. 어떻게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독감 백신들은 전량 폐기가 됐습니까? 그때 냉동 아예 영하로 밑으로 내려가서 얼었던 백신들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독감 백신 그 수송 과정에서 네, 그때 잠깐 내려놔서 동결이 상온에 됐었죠. 상온에 노출이 그 됐던 그 백신 백신들은-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백신을 당시 상당한 논란이 됐잖아요. 이 백신을 다시 맞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당시에 그래서 품질 예.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그 배치만 폐기를 했고 일부는 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주도 이송 문제에서 발생했던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준 자체가 보관이 2도에서 8도지만 지금 1.5도, 그러니까 0.5도 떨어졌거든요. 예.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8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백신 자체의 어떤 단백질 변성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온도가 지나치게 0도 밑으로 떨어져서 얼게 되면 나중에 해동했을 때 침전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러한 상황까지는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접종을 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정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 백신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위해서 방역 당국은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일단은 그 백신은 회수하고 다른 백신을 보내겠다. 네,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안전한지 아까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이걸 계속 마칠 것인지 아니면 폐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죠.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첫 접종이 시작이 됐고 다음 달까지 28만 명 정도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남지현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화이자 백신이 오늘 정오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까? 네, 11시 58분에 인천공항에. 예, 인천공항에 착륙을 했고요. 몇만 명분 정도가 들어왔어요? 지금 5만 명분 정도라고 얼핏 네, 그렇게 5만 4천여 명. 5만 4천여 명. 네. 워낙 숫자가 많아서, 많으니까 남지현 기자 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도 좀 미안합니다. 워낙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데 5만 명분 정도가 들어왔는데 화이자 백신은 그야말로 초저온에서 이송이 되고 보관돼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 걱정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전 과정을 그 비행기에 실어서 내리고 저 트럭 있죠. 예. 화이자 백신 운송하는 트럭이 조금 이따 화면이 아마 나올 텐데요. 그런 트럭에 대한 관리까지 화이자 측에서 직접 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공항에서 내리고 뭐 세관을 통과하고 그런 절차는 당연히 공항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도움을 얻었겠지만 저런 트럭도 그러면 화이자 측에서 네, 직접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당초에는 그 화이자 백신이 많이 들어오면 평택에 있는 초저온 창고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소분해서 나눠줄 네. 것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일단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 5개 전국의 5개 권역 센터로 바로 트럭 5대를 이용해서 바로 실어 날랐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한 2시 조금 넘어서 아까 김영래 기자님 예. 그때 막 도착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앙권역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있는 그곳에 한 2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 80도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이 돼야 한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또 기사를 봤더니 화이자 측에서 아니다. 냉장고 온도 정도, 냉장고의 냉동고 온도 정도에 보관해도 상관없다. 영하 20도, 30도 사이.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최근에 화이자 측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화이자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는 실제로 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냉동고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마이너스 15도에서 25도 범위에서 2주 동안 보관을 해도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미국 FDA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해외에서 운송이 되는 과정보다는 우리가 직접 접종센터로 이송을 할 때 그리고 일정 부분 또 보관을 해야 될 때 초저온 냉동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도 마이너스 20도 냉동 보관을 2주 동안 했다가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용이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저렴하죠. 저렴하죠. 예. 그래서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 혹시 비싼 백신이 더 좋은 거고 싼 백신은 조금 나쁜 것 아니냐,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이 RNA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구자가 개발하는 단계 정도만 있었지 실제로 상용화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예. 역사도 굉장히 짧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해당 제약사에서 개발을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거를 산정을 해갖고 단가가 매겨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아니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알려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만큼 오랜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약사에서 개발을 위해 들어갔던 비용이 저렴했다. 그러니까 단가도 그만큼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만 65세 이상의 일반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려면 어느 정도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일단은 최소 3분기까지는 기다려야 7월. 하는 상황이죠. 3분기 시작이 7월 7월이죠.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 아니면 연세가 많으시거나 어떤 요양시설, 요양원 그런 데서 단체 생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크거나 아니면 확진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신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한 7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지금 같이 나와 계신 분들 예. 다 만 18세에서 64세 성인이고 그런 다른 그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7월 이후, 3분기 이후를 예상해야 되는데 7월 이후라고 하더라도 혹시 8월, 9월, 뭐 10월, 4분기로 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 생각해요. 지금 백신 수급이 지금 정부가 어떻게든 당기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물량이 달리고 수급을 갖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여지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걸 계속 잘 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 화면 한번 시청자 여러분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것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입원자 종사자, 정신요양 재활시설의 입원자 종사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종사자에 대한 접종도 시작이 되고요. 다음 달에는 종합병원은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요원, 정은경 청장이 아마 이때 같이 받게 되는 겁니까? 1차 대응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대통령과 이야기할 때 얼핏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일정표입니다. 남정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백신이 수급된다는 전제하에 방역당국이 이렇게 계획을 짜놓은 거예요. 5월부터는 노인, 재가, 집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약국, 보건, 의료인,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입원자 종사자, 그리고 3분기가 시작된 7월부터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만성질환자 포함해서 일반인에 대한 접종이 3분기부터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요. 소방, 경찰 등 필수 인력,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접종도 3분기부터 시작이 된다.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계획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방역당국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백신 수급, 현재 우리가 7,600만 명분인가요? 상당히 많이 확보는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때 들어올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건 솔직하게 지금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변수는 예. 다양하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를 줄이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계획대로 수급 물량이 수급을 받게 되면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접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예. 일단 3분기 물량의 일부를 2분기에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노바백스까지 포함이 되면서 만약에 이 계획대로라면 실제로 2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제약사하고 계속 서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점검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2분기 6월까지의 백신 수급 계획을 백신 수급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어쨌든 간에 방역당국이 국민에게 밝힌 대로 백신이 접종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정 기자, 현재 백신 접종은 말이죠. 의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의사가 예진을 하고요. 예. 실제 접종은 지금 보건소나 현장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의사의 그렇습니까? 감독하에. 정말입니까? 아니, 의사들이 직접 예. 접종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그런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간호사들이 과연 접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 간호사 예. 선생님들이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안 예. 되고요. 예. 같은 그 의료기관 아니면 어떤 그런 접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사가 예진을 하고 의사의 그 어떤 용어가 정확할지 예. 모르겠지만 의사의 관리, 감독 내지는 어떤 협의 하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접종을 하는 걸로 저는 예, 남정 기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병원 가면 그런 시스템인데 네. 당연하죠. 저도 뭐 감기 증세가 있으면 병원 가면 의사가 먼저 저를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고 나면은 옆방으로 옮겨서 뭐 주사 맞으실래요? 하면 예, 맞겠습니다고 하면 간호사분들이 놔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신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거는 현재 의사들만 접종할 수 있다. 간호사에게 맡길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의사분들께서 예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자의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건강 상태 등을 그렇죠. 확인을 해야 혹시라도 되거든요. 접종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예진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접종은 의사도 할 수 있고 간호사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간호사분들께서 단독으로 접종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진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의사가 그 접종의 주체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제가 외신 기사 본 것 중에 하나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백신 접종이 급박하다 보니까 약국에서도 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변함이 없을 거로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변함 없을 거라고 보고.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하기 위해서는 70%가 맞아야 하는데, 접종 대상자 가운데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하루에 몇 명씩을 접종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의사 인력이 그게 다 감당해낼 수 있는지. 일단은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 산출은 했을 거라고 예. 보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에는 실제로 약사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약사들이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약국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불가능한 거고요. 예. 그리고 미국 자체는 워낙에 접근성이 의료기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 시스템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다. 어떻게 보면 수급만 제때 들어오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접종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보였던 속도보다도 빠를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만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우리나라의 접종 속도는 전 세계 어디보다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네, 저는 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K방역 얘기 나오는데,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만 보면 K의료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우수하고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관건은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예.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 방문한 마포구 보건소에서도 접종 장면 보셨겠지만 예, 예. 실제 접종하신 분은 간호사 선생님이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역시 접종받은 분도 의사, 어린이 재활병원 의사였고, 네, 네. 의사지만 의사가 직접 문진을 하고, 어디 뭐 괜찮으십니까? 이상 없습니까? 열 있으십니까? 직접 진찰하고, 자, 접종 받으시죠 하면은 옆방에서 간호사분이 접종을 해주셨다. 예, 알겠습니다. 남정 기자, 백신 접종은 마침내 시작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 중에 하나가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네. 발표한다고 했는데 2주 동안 그냥 현상 유지? 네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여전히 유지되고요. 밤 10시까지 그대로 해온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좀 정세균 총리 이야기를 보면 설 연휴 이후에 좀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안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지한다. 오늘도 지금 전체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넘긴 했지만 300명, 400명대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 발 1차 대유행 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다가 또 여름에 2차 유행 이렇게 지나왔고, 지난 겨울에 3차 대유행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완화를 시켰으면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한 300명에서 600명 사이를 최근에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 수준이었던 300명대라도 지금 상태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하게 되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개학이 일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3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고 그것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국민에게 일단 정부가 만든 안을 공개하는 것도 좀 늦추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번 주에 공개가 돼서 3월에 바로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렇게 많이
눌러지지 않고 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코로나19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긴장감 같은 게 누그러지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계속 거듭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완화는 사실 어려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더 현상대로 거리 두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3월이 되면 오늘도 날이 상당히 기온이 올라갔더라고요.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활동하기가 조금은 더 나쁜 시기가 되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고 3월부터는 조금 감염세, 확산세가 좀 주춤할 수 있다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계절의 영향을 좀 받는 게 원래 일반적입니다.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사람이 감염이 돼 있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을 실제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활성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졌을 겨울철에는 더 강한 어떤 그 생존력을 보인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3월 돼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일정 부분 영향은 받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전파력은 상당 부분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마스크 착용 등 이런 개인 방역 수칙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앞서 사회적 거리 두기 말씀을 하셨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부분을 완화를 시켜달라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리 두기가 얼마 전에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완화 정책을 쓰게 되면 확산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판단을 했고 이러한 거리두기 완화나 기타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부분 같은 경우에 경제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 남아공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건가요? 그게 감염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네, 최대 1.7배까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떤 한 그룹, 어떤 단체, 어떤 지역에 유입이 돼서 전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를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남아공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온성도 높다라는 일부 연구진의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연 바이러스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변온성이 높은 거냐 이거는 좀 물음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면 그만큼 적절한 의료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병원성이 높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철저히 차단하는 게 가능한 한 차단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방역 당국은 남아공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것 잘 차단하고 있다. 그래도 잘 막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이나 뭐 지인들 아니면 그 어떤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차단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 변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는 걸 해서 하나하나 그 바이러스의 그 특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랜덤하게 검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지켜봐야 되고 사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백신 수급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을 정부가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목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정월 대보름인 건 알고 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네. 예, 정월 대보름이면은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늘 대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날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오늘 저녁에 두둥실 떠오르는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정말로 올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두 물러나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서 소중한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아마 다 비실 것 같습니다. 내년 정월 대보름에는 마스크 쓰지 않고 이 가림막 없이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저도 오늘 밤에 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주영재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